네,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죠.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언급한 직후에 이뤄진 도발이라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쏘아올린 미사일은 스커드 계열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에서 500km 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해서 일본 시마네현 오키 제도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진 바다 위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9차례,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만 3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사거리 7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에 이어서 지난 21일에는 중거리 미사일 계열로 추정되는 북극성 2형을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멈추지 않는 북한의 도발, 과연 무슨 꿍꿍이 속일까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박상현 앵커가 여러분께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이게 8일 만에 또 쏜 거예요, 이거. 그렇죠.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네? 북한이 왜 쐈느냐, 뭐 북한이 알겠죠. 이제 우리는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거 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흔히 이런 뭐 예.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분석을 하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네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술 향상을 위해서 미사일을 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뭔가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국내 정치에 그러니까 북한 내부 정치. 그렇죠. 북한 예. 내부 정치에 내부 문제가 있어서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계열이고요. 세 번째가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다. 아하.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때 미사일을 대외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쏠 때 1. 대한민국, 2. 일본, 3. 미국, 4. 중국. 현재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분석 틀 속에서 어느 쪽이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분석 어느 틀입니다. 쪽으로 더 좀 분석,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나. 그게 이제 미사일 종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미사일 스커드죠, 이번에. 미사일 종류가 예. 스커드다. 스커드가 3개가 있습니다. 예. B, C, ER이 있는데 B나 C를 쏘면 대한민국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 개발 아니다. 자체 국내용 아니다. 대외용인데 대외용 중에서도 한국이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이건 일본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무수단 미사일이나 먼저 번에 쐈던 화성 12라든가 이런 미사일을 쐈다. 이것은 미국을 상대로 한 메시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또 국제정치적으로 중국이 개입된 정도가 굉장히 노골적이나 문제가 있으면 중국에 대한 반발로서 미사일을 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쏜 게 스커드이기 때문에 일본을 대상으로 했거나 우리를 대상.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남쪽을 대상으로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현재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밑 협상. 중국에 대한 우리는 모르지만 중국과의 물밑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에 반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강도 도발했을 가능성 이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뭐를 얻어낼 게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변수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것이 남한을 위한 메시지 전달이다.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 속에서 남한을 길들이기 위한 북한의 선전선동 또 전략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는데 스커드 미사일은 이미 이제 뭐 무수단 미사일이라든가 뭐 노동 미사일 또 화성 10이라든가 이런 미사일에 비하면 위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중국이다. 반항 메시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왕 전문 기자님은 워낙 이 분야별로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거의 학자 수준이세요, 예, 진짜로. 워낙 이쪽에 아주 그걸 정통하신 분입니다. 아까 말한 스커드라든가 이 중거리 미사일 이런 거를 구별해서 메시지를 분석하는 거 보고 저도 배울 게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저는 이 3가지를 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번이나 탄도 미사일을 연속으로 쏘고 있느냐,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저는 그거를 묶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이제 북미 협상을 앞두고 뭔가 노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1.5 트랙으로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와의 들어선 우리의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를 앞둔 어떤 협상력 제고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그러니까 스커드 계열과 그다음에 중장거리 미사일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실험함으로 인해서의 어떤 그 성능 개량, 여러 가지 미사일을 계속 그렇게 개량시키는 거. 그다음에 국내외적인 무력 시위를 통해서 특히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다른 목소리들을 잠재우면서 이런 자기들의 그 단결을 유도한다 그럴까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삼중 포섭 차원에서 이렇게 미사일 실험을 예. 계속 이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북미 대화를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ICBM급부터 시작해서 남한용이든 하여튼 1, 2, 3차에 미사일 실험하는 것, 뭐 북한의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문제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직접적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높이려고 하는 예전 보수 정부와 다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의 미사일 발사는 결국은 남한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대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제재 국면, 즉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하고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하지 않겠다는 폭이 변화된 그 약속이 없고서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국내 상황이 조성되는 것,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요, 왕 기자님, 네. 그 니미츠호가 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니미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도가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사실 의심하고 있어서 예. 앞으로 보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니미츠호가 서태평양 쪽으로 오는 건 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원래 중동으로 가려고 그랬다며요.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을 텐데 이제 예. 그게 이제 곧 뭐 온다는 게 이제 틀어가지고 새로운 진전된 뉴스인데, 저로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 이미 칼빈슨호하고 원래 로널드 레이건은 일본에 정박해 있죠. 원래 서태평양이죠. 한반도 영역은 로널드 레이건호 담당 구역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담당 구역이기 때문에 예.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미국 항공모함은 1년에 한 절반 정도, 3개월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정비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은 움직이지 예. 못했었어요. 그래서 칼빈슨이 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칼빈슨이 온 게 뭐 두 척을 동시에 운용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예. 레이건호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칼빈슨이 온 것이고, 지금 레이건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칼빈슨은 아마도 곧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니미츠호가 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규에 벗어납니다. 아니, 미국이 지금 11척이잖아요, 항공모함. 맞죠? 기본이 그런데 지금은 10척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척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대가 한꺼번에 이 근처에 있으면 그거는 진짜 아주 이례적인 거죠. 저는 항공모함 3척, 흔히 또 항공모함 예. 전투단 3팀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꺼번에 있었던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서영호 소장께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 새롭게 등장하고 나서 좀 유연하게 대북 제재에 동참은 하되,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이 남북 민간 단체 접촉을 승인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예.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북한의 셈법은 또 예. 다른 게 있습니다. 북한의 셈법이 남한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왔다고 대화를 통해 금방 해결할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나름대로의 이제 계획표가 있고, 북한이 특히 가장 지금 중시하는 것은 북미 관계 속에서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예. 또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까 말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이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남쪽이 강경 정부냐, 이제 뭐 온건 정부냐, 이것은 이미 계산에서 좀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직 북미 관계 속에서의 북한의 전략을 중시하는 상황이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 7월, 8월 이전에는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목표에 상당히 근접을 해야 되는 것이 예. 북한의 현재 전략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압박을 통해서 중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는 남쪽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지금. 네. 어쨌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